오늘은 뇌 탐색 두 번째 도파민 회로 활력과 그리고 중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길 하나, 길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한테 드릴 질문은 어떤 길이 오래전부터 생긴 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길완이 아주 오래전부터 생긴 길일 것입니다. 길2는 누군가 계획하에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길1보다는 그 나중에 한참 나중에 생긴 길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테가 있죠. 나이테를 보면은 그 성장 과정 나이를 알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 꾸불꾸불한 길 완에는 그 나이테가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 담겨져 있는 그 얘기들,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연륜 같은 것들이 저 길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계획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면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러나 길2는 누가 계획적으로 지도상에 선을 딱 긋고 그리고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길1과 길2를 비교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 이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더 아름다운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나는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되겠는가? 이러한 것도 한번 이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은 두 갈래 길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선택의 시간이 왔을 때 선택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코딩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코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선택의 묶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선택의 문제가 코딩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 선택의 묶음이 나의 길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이는 그림이 무엇같이 보입니까? 손전등을 이렇게 시각화해 놓은 것입니다. 이 손전등이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기구이죠. 여기 비행기가 하나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상상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새들은 하늘을 날아가는데 사람은 날아갈 수 없을까? 이러한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많은 시도가 있었고 지금은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우리는 그것을 타고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잘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상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면 어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그림이다. 이렇게 하면은 더 적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이다. 이것이 상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꿔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 이것을 우리가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와 의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때 우리는 그것에 이제 몰두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인류를 위한 어떠한 위대한 발견과 발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틀을 깨라, 이러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9개의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분을 4개만 이용해서 모든 점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작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을 깨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9개의 점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9개의 점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개 점을 벗어나면서 하면은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선이 이렇게 밖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의 선이 또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4개의 선분으로 9개의 점을 모두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깨라. 우리가 대단히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은 무엇이죠? 높이뛰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높이뛰기에서 앞으로 높이뛰기를 예전에는 했었는데 이렇게 뒤로 배면 뛰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딕 포스벨인데 1966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의 기록이 2m 24cm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m 24cm. 근데 지금은 상당히 그것보다도 기록이 아주 좋아졌죠. 우리나라 선수도 이번 올림픽에서 2m 35인가를 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신기록을 이렇게 세웠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수영에서 이렇게 턴을 하는 모습인데 이것을 플립 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플립 턴을 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터치를 해서 턴을 했던 모양인데, 앞쪽으로 반바퀴 턴을 한 다음에 두 발로 벽을 밀어서 그리고 몸을 틀면서 앞으로 나가는 이러한 그 턴 방식,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꿈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의 틀을 깨라의 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엉뚱한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때 이것이 창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오랫동안 의지를 갖고 몰두하게 되면 여기서 훌륭한 발명이나 그리고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길동이의 하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재 발굴단이라는 이러한 동영상이 있는데 여기 이 길동이 가명입니다. 길동이는 수학이 그렇게 재미가 있다. 그래서 수학을 이렇게 풀고 남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나서 그러한 기회를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동이는 문제가 풀렸을 때 무엇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희열감입니다. 그래서 이 길동이가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희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풀지 않을 수 없다. 매일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희열감과 관계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를 합니다. 한쪽은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쪽이 소리가 클까요? 물론 왼쪽이 훨씬 소리가 작을 것이고 오른쪽은 소리가 클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쁘죠. 칭찬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 몸속에서 이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은 선물 받은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냥 매일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왜 수학을 푸는 사람은 수학을 매일 풀려고 할까? 또 매일 과학을 하는 사람은 왜 과학 연구를 하게 될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상회로 도파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상회로 도파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러한 화학식이 도파민입니다. 히드록시기가 이렇게 위에 2개가 붙어 있죠. 그리고 아미노기가 맨 끝에 이렇게 달려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파민은 의욕을 샘솟게 하고 쾌락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존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습득했을 때 본능적으로 이 도파민이 나오게 된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상회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배가 고팠을 때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존과 관련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면에서 이렇게 보면 학습 속도를 이렇게 촉진시키기도 하고 정확도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인내와 끈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중독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러한 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배에 중독이 된다든지 또는 술에 중독이 된다든지 이것도 이 도파민 보상회로와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술, 담배, 마약만 중독되는 것은 아니죠. 현대사회는 쉴 틈 없이 일에 중독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많죠. 이러한 것들이 종류는 다르지만 같은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보다는 심과 일이 적절히 연결되어 있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휴식을 적절히 취하면서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과 영혼에 휴식이 심어지는 그러한 일상생활, 이러한 휴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일의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시냅스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에 신경세포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세포핵이고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축삭돌기라고 그러고 이것이 축삭돌기 말단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수상돌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웃의 다른 이런 신경세포를 만나게 되면은 여기에 그 축삭돌기 말단과 수상돌기가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 틈 사이를 우리가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왼편에는 시냅스 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보기 좋게 표시하고 있죠. 이 부분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시냅스 점막에서 후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아세트콜린, 세로토닌, 도파민 등등이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파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죠. 도파민이 어떠한 과정으로 시냅스 점막에서 후막으로 이동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냅스 점막과 후막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전이의 변화에 따라서 커짐에 따라서 이온 채널을 통해 이온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토콘드리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도파민이 이제 여기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도파민은 티로신 페닐알라닌이 변화돼서 도파민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도파민이 이렇게 시냅스 틈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시냅스 후막에서 도파민 이제 수용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는데 이 도파민 수용체에 도파민이 이제 결합하게 되면 여기에서 알파, 베타, 감마와 같은 세포 신호 유발 물질들이 이렇게 시냅스 후막으로 이제 퍼져 나가면서 어떠한 그 자극이 이렇게 시냅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겠습니다. 도파민의 이러한 그 자극의 전달 과정은 다른 신경 전달 물질에서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도파민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도파민은 우리한테 어떠한 그 쾌락을 주고 그리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긍정적인 그러한 효과가 있지만 또 이 도파민은 중독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중독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은 이 도파민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것이 점점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시기에는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을 갈구하게 되고 자꾸만 이렇게 도파민의 많은 양을 이렇게 추구하게 될 때 이제 중독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도파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향상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떠한 것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면 그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도파민이 이렇게 달라붙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자극을 줌으로써 어떠한 마약을 한다든지 또는 담배를 핀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어떤 일을 할 때도 더 많은 자극을 줌으로써 그것에 중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파민이 많아지면
이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작용하지 못할 때는 이제 우리는 중독이라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시냅스와 뇌 가소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냅스 틈을 이용해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어떠한 그 신호, 자극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냅스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억이라는 그 본체는 이 시냅스에 담겨 있는 것이고, 기억의 물리적 실체는 이 시냅스라는 것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가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약하고 강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사람에 다 달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아의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냅스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뇌가소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소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플라스틱인데, 이것이 바로 사용하면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바로 이러한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몸 밖에 어떤 감각 세계로부터 이제 자극을 받게 되면, 신호를 받게 되면 우리 뇌 속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시냅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파란 점들은 의식을 나타내는데, 의식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신호들이, 자극들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뭐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잡채밥을 먹을 거냐, 또는 탕수육을 먹을 거냐, 이렇게 사다리 타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사다리를 타고 가다 보면 짜장면도 되고 잡채밥도 되고 탕수육도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냅스 연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파민이 뇌의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전달이 되는가, 그 경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뇌의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선조체, 슬기핵, 청반, 이것은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슬기핵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파민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선 한번 각각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중력핵입니다. 그리고 이게 북측 피계 영역이 되겠고, 여기가 전전두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해마가 되고, 이건 편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파민은 이 복축 피계 영역에서 이렇게 경로 1을 따라서 전전두엽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또 경로 2를 통해서 이렇게 선조체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중격회까지도 이렇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파민의 경로에 우리가 니코틴이나 코카인 같은 것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저것들을 감당할 수 없게끔 그냥 계속 추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마약의 중독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도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 조절이 되면은 의욕을 증진시키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지만, 지나치게 이것을 조절을 못하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파민이 페닐알라닌, 그 다음에 티로신, 그 다음에 여기 L도파를 거쳐서 이렇게 도파민이 되는 과정을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닐알라닌은 맨 위에 벤젠고리가 이렇게 달려있죠. 그리고 여기에 히드록시기가 가서 이렇게 첨가가 되면은 티로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히드록시기가 하나 더 옆에 이렇게 첨가가 되면은 L도파가 되는 것입니다. 거의 뭐 구조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 페닐알라닌, 티로신, L도파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히드록시기 두 개를 갖고 맨 끝부분에 아미노기를 갖는 이러한 도파민을 우리가 생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도파민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양면을 갖고 있죠. 의욕을 증진시키고 활기를 넘치게 하는 면도 있는 반면에, 그리고 지나치면은 중독 현상에 걸리게 된다. 이러한 양면성을 갖는 도파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퀴가 있습니다. 이 바퀴라는 것이 아주 기원전부터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그 상상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바퀴를 돌림으로써 마차를 운영할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인류의 창조적인 그러한 작품들인 것입니다. 책은 매일 열어볼 수 있는 선물이다. 게리슨 케일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독서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